독일 통일은 치열한 외교 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통일의 국제 정치적 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르바초프는 왜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을 허용했던 것일까요? 다른 전성국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유럽 확장, 예전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적 우려입니다. 소련이 독일 통일을 승인한 이유는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동독의 나토군을 주둔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서독과 나토의 약속이 전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동독 지역에 더하여 당시에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폴란드라는 2차적 완충지대, 버퍼존의 존재가 독일 통일 허용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우려가 러시아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탈냉전 시기 동부 유럽에서의 변화의 폭풍이 몰아쳤고 소련의 형제국을 포함해서 차례로 나토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1999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가 2004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2009년, 몬테네그로가 2017년, 북마케도니아가 2020년 나토에 가담하였습니다.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의 안보를 압박하였으나 그것을 막거나 대응할 능력, 힘이 그 당시 러시아에게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합의한 각자의 세력권을 존중하자, 세력권 확장을 위한 주변부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줄이자, 필요 부분에서 상호 협력하자는 데탕트, 즉 긴장 완화의 평화 공존에 합의했습니다. 힘을 비충한 소련이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전 세계는 신냉전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이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자신의 영도로 힘을 키우고 건설한 새로운 러시아 제국을 보여주려는 푸틴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 중에는 동독을 놓아버린 것이,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을 허용한 것이 안보에 구멍을 낸 패착이었다면서 당시 국가수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고르바초프는 왜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을 추인한 것일까요? 다른 전성국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독일을 둘러싼 모든 국가는 서방 진영의 나토나 동방 진영의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1991년 해체와 조약상의 의무로 그 군사력의 규모나 배치에 있어 상호 간의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일 독일이 나토를 벗어나면 독일이 자신의 군사력에 관해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일 독일이 조약상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군사력의 규모나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반해 그 주변 국가가 그러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는 새로운 불안이 닥쳐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통일 독일을 중립화하여 어떠한 안전보장기구의 굴레도 쓰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독일이 WTO 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안전판이 통일 독일을 나토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물론이고 나머지 전성국가, 나아가 유관국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투+1 협상에 참가했던 6개국 외무장관은 1990년 9월 12일 독일에 관한 최종 규정에 관한 협정, 이른바 2+4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동협정은 전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과 서방의 결합, 즉 통일 독일의 이시 및 나토의 가입을 담보하였습니다.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했습니다. 통일은 서독 외교력의 눈부신 성과입니다. 여기에 당시 메이드 인 저머니로 상징된 서독 경제력이 든든한 뒷받침이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4 협정 서명 이튿날 AP는 다음의 기사를 타진했습니다. 2+4 협정은 독일이 주도하였다. 군사력을 통해서가 아니다.
오늘날 더 이상 은밀하지 않는 매혹적인 DM 서독마르크화 이끌어낸 것이다. 모스크바에서는 물론 바르샤바에서도 사람들은 느낀다. 유럽의 길은 베를린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의 통일,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독일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특히 유럽 통합으로 다가서야 함을 독일의 정치권은 잘 인식하였습니다. 헬무트 콜 수상은 통일 이튿날인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의회 의사당에서 유럽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 독일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는 통일 독일은 20세기 독일인이 자행한 범죄 행위, 특히 유대인 학살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음으로써 독일 역사의 어두운 면을 길이 기억하고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않을 것과 독일이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외교 정책 기조를 천명하였습니다. 독일은 인근 국가들과 우호 설린 정책을 추구하며 독자적 민족주의적 정책을 버리고 통합된 유럽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 한스 디트리 겐셔 외무상도 통일 이후 독일의 부상에 대한 관련국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였습니다. 10월 26일 유럽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란 연설로 통일 독일의 외교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독일의 국가적 통일은 완결되었다. 전 유럽의 통일 역시 완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개혁 정책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와 독일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상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통일 역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국제정치적 실험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능케 할 든든한 바탕은 남북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할 대북 정책, 북한 주민에 다가가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을 끊임없이 펼쳐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의 결단을 촉진하고 주변 사강을 통일로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력, 메이드 인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도록 힘을 키워야 합니다.